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이번 달 초 미국 오하이오주 동부 팔레스타인에서 노포크 서든 기차가 탈선을 하면서 수십만 갤런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유출시키고 거대한 연기 기둥을 형성하면서 공중으로 뿜어올렸습니다. 기차는 인근 화학공장으로 가는 중이었고 선로 커브길에서 이탈하여 인근 제방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차량 중 몇 대가 터져나가면서 유해물질을 쏟아냈습니다. 이 열차는 2월 1일 일리노이주 메디슨에서 출발 시 탈선 전에 이미 과도한 중량과 길이로 한 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차량 대수는 151칸, 길이는 9,300피트로 2,834m에 해당합니다. 무게는 18,000톤에 달해서 이미 기준점을 과도하게 넘어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길이가 반으로 분할되어 80에서 90 정도의 차량으로 운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탈선 열차가 나르고 있던 물질은 플라스틱 PVC 제조 시 사용되는 무색가스인 염화 비닐을 포함 유독물질이 10대의 차량에 들어있었습니다. 탈선 과정에서 탱크 5대에 들어있던 약 110만 파운드의 염화 비닐이 방출되었습니다. 염화 비닐은 휘발성 가스로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압력을 가해 운반이 됩니다. 연소 시 포스겐, 염화수소 및 다이옥신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공기 중으로 방출을 합니다. 포스겐은 접촉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를 불구로 만드는 무기로 제1차 세계대전 때 공격용 화학무기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원래 염화 비닐을 폐기시킬 때에는 인화성 용지에 녹여서 소각을 시키거나 가연성 물질에 흡착을 시킨 후 소각을 진행합니다. 오하이오에서 방출된 이 독성 물질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구덩이에 불을 질러 연소를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생성시키면서 독성 물질 증가를 배가시켰습니다. 이 유독물질이 지하수와 토양에 스며들어 강을 통해 퍼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염화 비닐은 토양을 통해 퍼지면 오하이오 강과 그 지류인 미시시피 강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소각 처리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대부분 식물에 흡착되고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동물들이 이것을 먹으면 결국 젖소, 소고기, 가금류, 돼지 등의 지방에 축적이 되며 먹이 사슬로 인간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먹을 수 없게 되며 강을 통한 식수도 금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시내티시는 오하이오 강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즉, 강, 땅, 동물, 집, 농작물에 노출이 되면 생물체는 죽어가고 사람들은 피를 토하게 되며 개울물은 파랗게 변하고 독성 물질로 야생동물은 사라져 없어집니다. 결국 새로 구입한 집이라 할지라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이옥신은 면역 저하, 불임, 유산, 호르몬 교란, 발달 장애, 유전자 변형과 암을 유발시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인 2022년 넷플릭스는 영화 하얀 소음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내용은 독성 구름이 치솟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하이오 열차 사고를 다룬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영화를 촬영한 곳이 다름 아닌 1년 후인 2023년 오하이오 열차 탈선이 난 지역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화 촬영에 동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캐스팅되어 영화 작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미 영화라는 매체를 리허설로 진행을 하고 예고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일종의 예측 프로그램이며 의도한 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오는지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들은 언제나 영화나 시뮬레이션 또는 애니메이션 등의 매개체를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모방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자신도 비슷한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나 결국 사탄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멀지 않은 농지에 화학무기를 대량 투여함으로써 전체 오하이오 강유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낙진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오하이오 탈선 후 남캐롤라이나주 에노리에서도 열차 사고가 났으며 텍사스 동부 휴스턴시 근처에서도 대형 트럭이 기차와 충돌해서 수백 미터 끌려가 차량 21대가 탈선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처의 라살에서 대형 화학 공장이 폭발하여 거대한 과망강산 칼륨의 독성 구름을 내뿜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8개월 동안 일어났던 100개 이상의 식품 공장에 불이 났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화 비닐의 폭발 기둥으로 오하이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펜실베니아, 뉴욕, 그 너머의 동부 해안을 따라 퍼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남부 온타리오주까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전 특수부대의 요원이고 종군 기자인 마이클 요는 산업재해, 인프라 파괴, 에너지 부족 등이 발생하는 패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짐승 정보가 인류를 상대로 벌이는 이것은 글로벌 전쟁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는 브라이튼 인터뷰에서 기근, 비료 부족, 러시아 전쟁, 식품 파괴 공작, 인구 감소가 이것에 모두 포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 농부들이 생산하는 작물은 옥수수, 유제품, 소와 돼지의 사육, 닭과 계란, 화초 재배, 칠면조, 밀 등인데 이것들이 다이옥신에 오염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쉽게 분해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나 축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가 지구의 생명체를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는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하이오에 대한 화학 테러는 어쩌면 시작일 수 있고 이런 패턴이 미국 및 다른 나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